미국 TSMC도 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받아야 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미국 정부가 대만의 TSMC 중국 공장에 대해 장비 수입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TSMC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업계에서는 형평성은 맞췄지만 한국 기업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SMC는 EVU 지위가 내년 말에 철회된다는 미국 정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장비 수입 시마다 미국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TSMC는 전체 생산의 3%만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반면 삼성은 낸드의 40%, 하이닉스는 D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진핑 26개국 불러 반서방 연대 형세 과시, 굳어지는 신냉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26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天安門 광장에서 푸틴, 김정은과 나란히 선 모습은 신냉전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중화민족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리셉션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겨냥해 정글의 법칙으로는 안 된다면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는데요. 북중러의 밀착이 북한의 비핵화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도 악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 자협정 CPTPP 가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제3의 경제동맹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대미 통상 마찰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CPTPP의 전략성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회원국 만장일치라는 절차 같이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 한국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교육세, 가전금리 규제, 연일 쏟아지는 반은행 정책.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은행권을 겨냥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에서 법정 출연금 방영을 막는 은행법 개정안, 교육세율 인상,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은행들은 수익이 줄고 비용 부담만 커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오르면서 5대 은행의 세금 부담이 매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책임지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은행들이 실질적인 대응 주체가 된 만큼 추가 비용도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강소기업 방문한 이 대통령, 제조업 경쟁력 끌어올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의 강소기업을 찾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강소기업 현장을 찾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통령은 제조업이 일자리의 핵심이라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간의 M&A의 세제 혜택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 전환에도 고용은 오히려 늘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또한 수출금융, 규제 컨설팅, 중소기업 R&D 등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사 상생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제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